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시고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오늘도 장미 변호사님,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이제 법이 친해져야 되는데 네.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송사자든 집안 잘 되는 거 못 봤다고. 그러니까 왠지 멀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심지어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장윤미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좀 네. 친해졌어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프로그램 할 때 앞뒤 코너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앞에 하고 집에 가고 네. 변호사님이 이제 뒤에 코너 하시고 그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쫙 하고 나가면서 사실 대화는 거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좀 친해져가지고 네. 아무거나 막 물어보고 친해지셨습니까? 네, 되게 친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식사 같이 한 적 있으십니까? 할 예정입니다. 네. 이덕씨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자리가 이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바꿔드릴게요. 됩니다. 네. 예, 바꿔드릴게요. 네. 자, 이제 뉴스는 법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가슴 아픈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제주에서 화살에 맞은 개가 발견돼서 경찰 수사에 나섰고요. 이거 아실 겁니다. 전북에서 주인의 목숨을 구해서 오히려 유명세를 탔었던 충견이죠. 그 복순이가 흉기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복순이가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네. 때 막 지쳐가지고 목숨을 구해서 동네 마스코트였다고 해요. 네. 이럴 때 보면 강아지가 사람보다 한 100배쯤 난 것 같다라고 맞아요.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예. 그 견주가 병원을 다녀온 뒤에 복순이가 죽으면서 도축업체에 넘기는 바람에 네.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동물학대 범죄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 아니네요. 대선이 지난 지 한참 됐죠. 네. 대선에 후보들이 나올 때 반려동물을 애완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대선 후보가 강아지를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앉는 자세. 보면 평소에 안아본 사람인지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같이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사람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대하는 태도가 표를 찍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보여지기 위해서 반려 인구가 뭐 1,500만 명이다 이러니까 그쵸.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그 유권자로서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후보라고 하면 더 호감도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 보여주기 위한 건지 아닌지를 진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신기합니다. 그게 이제 진정성을 판단하는 네.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인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동물학대가 이제 주로 강아지, 고양이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들 키우시니까 네. 복순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아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인을 그야말로 살려낸 개였던 거예요. 동상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는. 네. 예, 뭐 우수의 뭐 이런 또 뭐 강아지처럼, 전래동화도 있고 그런데 이 개가 이 식당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죽음 이후에 식당에 보관이 돼 있었던 거죠. 아마 이제 도축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직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물단체 등에서 보고 그것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얘가 주인이 쓰러졌을 때 그렇게 막 짖어서 알렸던 그런 개인데 지금 식당에서 정말 음식으로 소비가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또 공분을 굉장히 샀죠. 그리고 네. 그 사체가 굉장히 좀 훼손된 상태였다라고 알려져서 또 더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한 도로에서 개가 발견이 됐는데 네. 돌아다닌다는 표현도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이 이 옆구리에 관통이 돼 있어서 이렇게 기계 그 엑스레이 사진이 나왔는데 네. 그 몸 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관통된 화살이요. 예, 그래서 아니 저렇게 하고 어떻게 견뎠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낑낑대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옮겨서 그나마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얻었는데 네. 원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회의 어떤 뭐 선진화 그리고 발전 이런 의식의 정도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네. 동물은 정말 약한 존재잖아요. 아기들도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 표현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좀 수동적인 존재로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비단 이게 그럼 길 가는 그런 길에 방치된 동물에 대해서도 학대하는 거 뭐 워낙 많고 본인이 키우는 개에 대해서도 최근에 요즘 지하철에 굉장히 CCTV가 많잖아요. 네. 근데 가방을 탁 이렇게 굉장히 세게 던져요, 한 남성이. 근데 그 가방 안에 본인이 키우는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리니까 이 강아지가 이 가방에 또 이 목줄을 매기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강아지를 들어도 좀 문제인데 가방을 드니까 이게 목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분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려동물과 주인.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주인이 이거 내 건데 왜 당신들이 갖고 있냐? 뭐 내가 처벌 나 한다고 하면 뭐 내가 그거는 받겠지만 왜 내 소유물 내 재산에 대해서 그러냐라고 해서 이 동물보호법 제정이 되기도 했고 계속해서 뭐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나아가야 될 길이 많다. 그러니까 그 복순이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 이런 데가 잘려 있었던 네, 훼손되고. 거잖아요. 네. 왜 저러나 싶은 거예요. 동물한테 왜 저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청산가리를 가지고 고양이를 계속 죽였던 남자가 네. 찾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자기가 다른 일 때문에 네, 화가 다른 일 나서. 때문에 화가 나서 그 말하자면 동네 길고양이들한테 그 독약 청산가리는 독약인 거죠. 그걸 먹여가지고 그 강아지 고양이들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 구하기도 힘든 그 그러니까요. 극약을 구해서 그 멧돼지 같이 어떤 유해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아니고 심장이 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력한 그러니까요. 그 동물에게 칼을 휘둘러서 뭐 예를 들면 코를 자른다든가 네네. 화살을 꽂는다는 그 생각 자체는 저는 정신감정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되게 일단 약한 존재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잔인성,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동물, 그 다음에는 더 큰 동물,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범죄의 징조, 어떤 징조 증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동물을 뭐 괴롭혔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그걸 좀 넘어서는 법 체계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예.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보완하면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평가를 정신 감정도 그렇죠. 받아보고 예.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그런 잔인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곤충이다.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사실 심장이 뛰는 그런 포유류로 느껴지지 다르게 않을 때는 느껴지죠. 어린애들이 네. 뭐 돌로 찢기도 하고 날개 찢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어릴 때는. 네, 그런데 네. 사실 포유류 이렇게 막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할딱거리고 날 핥으려고 하는 그런 강아지를 상대로 뭐 화살을 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심각한 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10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칸트도 예.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가? 동물을 잔악하게 대하는 그 행동들이 결국에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라도 동물을 이렇게 잔악하게 다루는 이런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저 맞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도 되게 고민되는 게 정말 포유류들을 모든 포유류를 다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유류들을 어떤 학대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재산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럼 진짜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가족 수준으로 반려동물이니까 확 끌어올리는 게 그건 가능하냐. 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쉽지 거예요. 않죠. 네, 그렇죠. 저처럼 강아지, 고양이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서 지나만 가도 계속 재채기하고 눈물 나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도 사기 그러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유난히 막 동물을 안고 막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에서 네. 동물 학대를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규정돼 있죠. 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이 있고 동물을 지금 말씀드린 뭐 복순이 그거는 뭐 주인이
도순이가 죽은 이후에 뭐 넘겼다 이러지만 네. 동물 자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막 네. 목을 맨다든지 행위태양도 네.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가볍게 정해져 있지가 아,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비교적 법정형은 상당히 높고요. 네. 동물 학대 범주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일단 대상으로 한 네. 학대 행위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아. 불필요하게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위해 행위뿐만 아니라요. 굶주림에 노출시킨달지, 그러니까 밥을 밥을 안 안 주는 주고. 거, 또 질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이 큰 틀에서는 학대 행위로 보고 그러네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가피하게 신체적 고통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건 저희가 이제 육식을 하는 뭐 경우들이 뭐 당연히 많으니까 그럴 때는 도축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라는 또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동물들과 관련해서는 학대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아주 가볍지 않은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정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요. 반려동물을 많이 네. 키우신다고 하면서 학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팬데믹 때 집에 있으시니까 그 동물이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가 이제 본인이 그 생명이 아프고 그 숨을 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유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유기하는 경우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이 동물 학대 지금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어떻게 과연 판단을 받고 네. 있고 처벌을 받는지를 보면요. 실제로 동물 N번방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뭐 쥐 그리고 강아지, 개를 죽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뭐 자랑하듯이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 사람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요.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던지지 마시고. 300만 원이라는 거는 뭐 무겁게 처벌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네, 행위의 누가 봐도. 잔악성에 비하면은 가볍게 처벌받았고 본인은 그것도 억울하다고 이 약식 기소를 한다는 건 사람이 일상을 해야 되는데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되면 매번 나가야 돼요. 재판에. 그렇죠. 그러면 생계에도 굉장히 좀 많은 불편함이 초래가 됩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구형할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비교적 낮고 그런 경우에는 약식 기소라고 해서 재판정에 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문서로 당신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내세요라는 약식 재판이 있어요. 약식 재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나 정식 재판 받겠다. 어머.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정식 재판을 하면 이 300만 원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적게 그렇죠.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식 재판 취하서를 냅니다. 어. 그리고 300만 원을 내고 끝내요. 그리고 또 아까 화살 얘기를 했지만 강아지에게 새망치 그것도 2kg나 되는 새망치를 일부러 매단 50대 남성이 적발된 적이 있어요. 아니 왜요 왜? 그러니까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밖에는 뭐 설명이 해석이 되지 안 되는 않아요. 거죠, 예. 우리가. 이 남성에 대해서도 얼마 벌금 받았을까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약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3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뭐 1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동물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죠. 그 수법이 굉장히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교적 이게 법의 잣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선처 아닌 선처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실질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물 N번방 사건이 왜 나쁘냐면 네. 너무 잔인하게 동물들을 훼손하거나 죽이거나 했는데 네. 그거를 자랑하듯이 네. 다 사진을 올려서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게 그럴 수 사람의 있죠. 그렇죠. 기본적인 심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어떤 잔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약자에게 지나가는 그렇죠. 누군가에게 사실 우리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그냥 지나가는 약자를 묻지마 폭행을 했었던 사례들도 몇 번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동물들에게도 굉장히 잔악하게 대했었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적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분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눈길이 가는 게 5번, 그러니까 5페이지 네. 이 동물 학대 등의 금지 부분을 보니까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잖아요. 금지돼 있죠. 근데 지금 불법적인 그 도축. 네네 그 아. 과정에서 보면 보신탕이라고 흔히 말하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다 목을 매달지 네, 않습니까? 목을 매달죠. 그래서 아까 나온 동물 학대의 정의 규정에서 네.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도축은 허용된 또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피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법적으로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하고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말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동물들을 그런 게. 규율하는 것이고요. 네. 동물 엠번방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크게 공분을 했어요. 아니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청원이 있었을 때니까요. 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을 해서 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제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농림식품부 장관 차관이 나와서 저희가 이걸 법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후속 조치로 논의가 됐던 게 대법원에 가면 양형 기준이란 게 있어요. 네. 이를테면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요소로 되는, 그러니까 감형의 요소로 되는 요소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해자와 합의가 됐달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가중이 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뭐 계속 찾아가서 더 위해를 가했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동물학대법이 있으니까, 동물보호법이 있으니까 어느 경우에는 더 처벌하고, 이를테면 화살로 쏜다. 그리고 무기를 사용한다. 네, 무기를 네. 사용한다. 그리고 방송에 이제 소개가 됐던 사례 중에는 고양이한테 이 정수리 쪽에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은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게 아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이상한 정말 거예요. 이거는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더 큰 범죄의 전조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문제인 건데 네, 네. 이런 거 기준을 좀 세우자. 양형 기준. 동물보호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양형 기준이 따로 없거든요. 없어요. 예. 아. 그러니까 고무줄 판결이 또 가능하기도 하고 법원이 되게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세게 처벌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판례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었지만 이 대법원 측에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좀 사람을 상대로 한 큰 범죄들 뭐 이런 부분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식,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후순위로 밀리는 건 분명히 있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어떤 문화적인 상황. 네.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 어떤 반려동물들에 그쵸. 대한 기준과 지금 좀 많이 달라졌을 많이 것이고,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길고양이, 들개에 대해서도 네.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계속 우리가 정윤미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비례 원칙을 말씀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강한 범죄, 심한 범죄에 대해서 더 많이 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상대로 한 전치 2주의 폭행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아주 센 건 아닐 거예요. 무조건 이제 진단서를 때려가면 2주는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것과 어떤 길고양이나 들개에 대해서 잔인하게 좀 학대를 했다. 크게 다치게 뭐 부러지게 했다. 그럼 이 비례 원칙을 볼 때 어떤 범죄가 더 나쁜 범죄냐라고 했을 때 네. 사실 대법의 판단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원칙 어렵죠. 자체가 없으니까.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걸까? 왜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 그 부분도 정의의 있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재산이잖아요. 재산이죠. 네, 왜냐면 인격이 아니고 재산이기 때문에 네. 재산을 훼손한 거에 근거하여 처벌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잔혹하고 그다음에 그 동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상상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네. 그만한 비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물을 우리나라처럼 재산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독일 기본법이 우리나라로 치면 근간이 되는 헌법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 헌법 그렇게 무거운 법률에 뭐라고 적혀 있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연적인 삶의 기초와 동물들을 헌법에 부합하는 질서의 범위 안에서 입법과 법률 및 법에 따른 집행력, 판결을 통해 보호할 책임을 진다. 요약하면 동물도 사람과 함께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같은 법에다 그걸 써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상당히 근래에 들어서 회자도 되고 만들어지고 네. 좀 정비도 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연방동물보호법이라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유사한 법률이 무려 7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포괄하는 내용도 훨씬 커요. 그래서 방치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동물 학대로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만 처벌 규정까지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먹이를 주지 않고 좀 낯선 환경에 둔다거나, 방치한다든지? 예, 뭐 주인이 출장을 가면서 이 뭐 개나 고양이 키우는 네. 반려동물을 그대로 둔다.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독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동물을 좀 오히려 주인이랑 좀 분리되게 해서 좀 적응을 시키는 그런 문화가 좀 있나 봐요. 네. 훈련 중에. 네, 근데 그런 행동을 독일 가서 하면 처벌받아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거 너무 굉장히 다르다. 네. 독일이 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제일 좀 앞선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게 사실 세계 최초의 어떤 동물권에 대한 보호 그 법이 나온 나라가 독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나치 독일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으면서 네, 뭐 유태인들한테서. 집시와 유대인들과 뭐 여러 가지 꼭 우리가 이제 유대인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뭐 공산주의자들, 동성연애자들 막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많은 있었거든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맞아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네, 당시에 소수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수자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으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보호했었다는 아이러니함이 진짜 또 있다는 아이러니네요. 것도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도 매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지표로 나와 있는 게 네. 있어요. 처음에 2011년 전, 네. 그러니까 2011년도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0건이 안 됐습니다. 적발되는 건이 98건이었어요. 네. 근데 위반 사건 2016년도에 300건으로 확 뜹니다. 303건이었고요. 2017년도 400건에 육박하는 398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건, 그리고 2019년도 거의 1000건에 육박하는 900건이 넘거든요. 네. 계속 정말 에스컬레이터처럼 상승하는 거예요. 거기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동물 학대의 건수가 늘어서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주변에서 동물 학대가 드러나는 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쵸. 네. 예, 본인들이 집에서 하거나 이런 건 잘 드러나지 않고 뭘 올린달지 아니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역에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학대 네. 행위를 한달지 이런 걸 이제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사람이 키우는 동물은 재산이란 개념, 지금도 민법상으로는 재산으로 평가를 받지만 네. 더 그런 개념이 좀 퍼져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게 경찰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사안이라는 인식은 없었지만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동물보호단체들의 적극적인 또 행동이 수반돼 있기도 해서 이렇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동물학대 건수들이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기현 의원실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는 가는데 처벌을 안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천 건이 넘게 5년 동안 동물 학대 사건이 네. 이제 넘겨졌는데 실제로 그 피의자 중에서 네.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은 게 4명이라면서요. 4명? 예. 이게 전체 사건이 한 1,900건이 넘어요. 이게 집계낸 걸 딱 네. 봤더니 거기에 기소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무혐의입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사회의 어떤 상규상 뭐 동물에게 이 정도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저희 법적으로 평가 내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3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처벌받지 않은 거. 처벌 아예 없어. 그리고 예.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식 기소, 약식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이런 말고. 불이익하지 말고 벌금 내고 끝내십시오. 이게 또 대단히 많은 이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정식 재판에 넘어진 사람 자체가 네. 3%가 안 됩니다. 2.9%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정식 재판에 넘어가면 뭐가 또 문제냐? 아까 법정형이 정말 실형도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을 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실형 선고가 실제 되느냐? 그럼 뭐 영장까지 청구해서 뭐 구속이 되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그렇게 네. 구속이 됐다거나 실형에 성공됐던 사람은 정말로 극악무도하게 잔인했을 가능성이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동물보호법만으로는 벌금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동물을 뭐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물 주인한테까지 위해를 가했달지 이런 행위가 있으면 달리 평가를 받는데요. 네. 그래서 이 양형을 높이려면 동물보호법만으로 기소하지 않고 거기에 이게 재물이니까요. 일단 네. 평가는 재물손괴죄를 네. 같이 더해서 기소를 하면 벌금도 올라가고 처벌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게 사비를 들여가면서 힘들게 맞아요. 구조를 했는데
그러면 뭐해? 이렇게 처벌이 잘 안 되니까 허탈할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나오는 건 뭐 3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맞아요. 나오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찰 출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움찔하다가도 그 학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아, 그럼 처벌 내가 받을게. 당신들은 벌금 내고 말지 뭐. 신경 쓰지 마. 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의 적반하장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어째 이건 좀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냐,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어떤 법적인 처벌의 내용 자체가 좀 못 따라가는 게 못 아닌가 따라가죠.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형 기준도 없고 아직.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이 있는 경우는 처벌 받을 수 있죠. 네.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가보자라고 해서 재판까지 갈 수 있지만 길고양이나 그렇죠. 네.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을 괴롭힌 건 처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재산권이니까. 그래서 검거율도 상당히 또 낮아요. 네. 실제로 들고양이 그리고 내 동물이 아니고 네. 내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또 누가 그랬는지 막 굳이 막 찾아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찾기도 어렵고. 어렵죠. 그래서 네. 검거율도 이 아까 말씀하신 송기현 의원실의 그 집계를 보면은 거의 잡히지가 않습니다. 2011년도에는 오히려 한 90%가 넘었대요. 네. 그런데 점점 그 검거율도 떨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아까 묻지마 폭행처럼 동물에 대해서도 그냥 길에 있는 길고양이, 그쵸. 들개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도 보면 거기서 르포같이 해갖고 나쁜 놈들 잡으려고 일부러 정말 CCTV 다 해가면서 추적하고 이런 프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그렇게 해서 네. 힘들게 잡아서 사실 기소가 됐을 때 네. 별로 이제 결과가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처벌받지 너무 그냥 않았어요. 가벼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벌금 내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왜냐면 할 너무 수 있죠. 가볍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할 수 있죠. 어. 예. 근데 동물보호단체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고양이나 강아지를 훼손시키거나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네.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보는 그쵸. 것도.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만약 주인이 있는 강아지인데 주인이 학대를 했어요. 네. 제가 독식 씨 강아지를 그냥 데리고 갔어요. 안 그러면 되는데. 절도가 절도. 되는 거죠. 일단 주인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절도죄라는 건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을 본인의 희하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네. 그러면 남의 물건이라고 평가받죠. 물건이죠, 동물은. 네. 그리고 재산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얼마의 거래가 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걸 갖고 오는 행위 자체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정당 행위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사후적인 거예요.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네.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 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정당방위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이건 뭐 정당방위는 아니고 사회상규사 그럼 용인이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검사님이 그 경찰 수사관 분이 아 이거는 그럴 법했네. 동물보호단체가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라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굉장히 그게 유동적이거든요. 그 판사님 마음인 거 아니에요? 판사 마음대로 뭐 검사 마음대로 물론 이렇게 사적으로 볼 수가 결정하진 있죠. 않겠지만. 사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그렇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럼 그 보호단체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힘든 상황이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거죠. 그렇죠. 그래도 네. 증명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한 동물이 있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조언하기는 법적으로는 부족하고 어려운 거죠. 차라리 그럼 네. 경찰을 대동하는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런데 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까 그 수원역이었나 지하철역에서 동물 본인이 키우는 네, 네.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도 분리를 해서 강아지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네. 내 거다, 내 물건이다, 내 재산이다, 빨리 내놔라. 내놔라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거예요. 그쵸. 그런데 대신 뭐 각서는 받았다라고 해요. 제가 앞으로는 내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강제성이 있을 것이며 현재로는 그런 조치까지 강제적으로 취하기에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아니네요. 작년에 그 강아지 묻은 거 보셨어요? 제주도에서? 네네. 이 코만 내놓고. 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주인이 그랬더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동물의 보호자인 경우도 있지만 또 주인이 학대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네. 경우 지금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은 네. 나중에 찾고 보니까 결국엔. 네. 결국에는 주인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분리하려고 해도 그럼 그 사람은 지자체 대상으로 또 고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바나나. 내가 가진데 왜? 권리행사를 막 하는 거죠. 예.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 부모의 학대 체벌 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네. 막 우리가 쥐잡듯이 잡고 나 빨개벗겨도 밥 쫓아내고 그런 이런 경우가 부분들을 많았죠. 예. 그냥 뭐 넘어갔었잖아요. 그냥 네. 그 집안의 일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대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부분도 사회가 좀 변하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동물을 안전하게 하는 나라들이 수사 인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여기다 더 수사 인력을 쓰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이 안전한 나라가 아이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약자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정말 이 부분 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부분에 네. 있어 전문성을 좀 키우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맞아요. 경찰분들도 네. 아동학대도 아동학대 전문가 보면 다르대요. 네, 그렇죠.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안 보이는 네. 게 보이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징후를 봐도 한 살 어린이는 이렇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도 의사 표현이 안 못하죠.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얘 좀 이상한 데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의 진술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전문 경찰관이 보시고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보면 경찰이 출동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진술을 듣고 그냥 풀어줬던 이유들이 그런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약간 그렇게 동물학대의 맞습니다. 경우에도 전문 경찰관이 있어야 법 지식도 물론이거니와 그 강아지나 반려동물들의 특징에 대하여 네.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법적으로도 동물 학대로만 처벌하니까 가볍게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워싱턴주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네. 이 가정 내에서 부인을 폭행하진 않았습니다. 부인이 잘 관리하고 굉장히 아끼는 강아지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어머. 거예요. 이거 법원에서 가정폭력이라고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찾아오는 행위 그리고 찾아오는 행위가 뭐 직장, 집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찾아오는 행위까지 했는데 네. 이때 동물을 괴롭히고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법 논의가 있었어요. 네. 왜? 이 동물이란 게 사람을 겨냥한 아주 그런 기초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 수순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전문적인 수사기관 그리고 이런 입법 보완책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물에 대해 나눠봤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룸 법이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